여러분,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늙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상합니다. 몸이란 오래된 자동차 같은 거라서 주행거리가 쌓이면 부품이 하나둘 닳아 없어진다고요. 65이면 이미 반 넘게 닳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부품을 스스로 새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바로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낡은 부분을 허물고 새 부분을 다시 지어 올리는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매일 스스로를 새로 짓는데 왜 우리는 늙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다뤄보려는 게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미리 한 가지만 짚어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래 사는 비법이나 아침에 뭘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늙는다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맞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살짝 흘리자면 우리가 늙음을 무서워할 때 우리는 사실 엉뚱한 그림 하나를 붙잡고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그림이 들어와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대부분이 늙음에 대해 그리고 있는 그림부터 제대로 세워보죠. 이 그림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뒤에 나올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잠깐 여러분이 평소에 늙음을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같이 떠올려 봅시다. 보통 우리는 몸을 하나의 물건으로 봅니다. 태어날 때 새 것으로 받아든 물건이요. 갓 뽑은 자동차처럼 반짝반짝하고 부품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물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물건을 계속 씁니다. 매일 걷고 뛰고 일하고 부딪히고 그때마다 조금씩 마모가 됩니다. 무릎 관절은 오래 쓴 경첩처럼 뻑뻑해지고 피부는 오래 입은 옷처럼 탄력을 잃고 눈은 낡은 렌즈처럼 흐려지죠. 생일 케이크에 초를 하나 더 꽂을 때마다 우리는 이 물건의 주행거리가 또 한 칸 올라갔다고 느낍니다. 이 그림 안에서 65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읽힙니다. 아, 이제 반 넘게 왔구나. 남은 부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언제 어디가 먼저 고장 날까? 마치 오래된 차를 몰면서 이 차가 폐차장에 가기까지 몇 년이나 남았을까 헤아리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 반들반들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네 하는 그 느낌이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몸으로 직접 느끼거든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던 그 소리, 예전엔 없던 소리죠. 계단을 오르다 문득 숨이 차오르는 순간, 거울 앞에서 낯선 주름 하나를 처음 발견하는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아, 이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부속품이 하나둘 헐거워지고 있구나. 이런 감각은 너무나 생생해서 좀처럼 의심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솔직히 이 그림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늙으니까요. 새로 산 냄비도 아끼던 가방도 오래 탄 자전거도 다 그렇게 닳아갑니다. 쓰면 쓸수록 낡고 낡으면 결국 못 쓰게 되죠. 세상 모든 물건이 그 길을 가는데 우리 몸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신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상식적인 그림 안에 아주 조용히 숨어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류를 보고 나면 늙음이라는 게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자동차는 자기 부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타이어가 다르면 여러분이 새 타이어를 사다 끼워줘야 하죠. 엔진 오일이 줄면 여러분이 채워줘야 하고요. 자동차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고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달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물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는 낡은 부분을 허물고 새 부분을 지어 올리는 공사가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장의 안쪽 벽은 며칠이면 거의 새 것으로 갈립니다. 피부도 끊임없이 아래에서 새 세포를 밀어 올려서 낡은 바깥층을 떨궈냅니다. 피를 이루는 세포들도 수명이 다하면 계속 새 것으로 교체되죠. 뼈조차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안쪽에서 오래된 부분을 조금씩 녹여내고 그 자리에 새 뼈를 채워 넣는 일을 평생 반복합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결론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10년 전 사진 속의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진 속 얼굴을, 그 손을, 그 몸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 그 물질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여러분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조용히 새 것으로 교체되어 옛 것은 이미 몸 밖으로 흘러나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년 전에 여러분을 만들던 재료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재료는 상당 부분 다른 물질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치명적인 오류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 자동차 같은 물건이었다면,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재료 덩어리였다면, 재료가 이렇게 통째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게 되어야 합니다. 옛 재료가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10년 전의 나를 기억하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아무 의심 없이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죠. 재료는 거의 다 갈렸는데 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 재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이루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재료가 다 바뀌어도 남아있는 그것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이 사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살, 이 뼈, 이 손이 곧 나라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는 그 살과 뼈를 이루는 재료가 세월과 함께 대부분 흘러나가고 새 것으로 바뀌는데도 나라는 감각은 끊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나라고 붙들어온 그 재료가 사실은 나의 본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재료는 나를 잠시 이루고 지나가는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조금 어지러질하시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지러질함이 오늘 우리가 늙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직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속도로 갈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며칠 만에 바뀌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느리게 바뀌고 또 눈의 수정체 안쪽처럼 평생 거의 그대로 남는 부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몇 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통째 교체된다는 식으로 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루던 물질의 아주 큰 부분이 세월과 함께 흘러나가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데도 여러분이라는 감각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차례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즐겨 쓰던 방식이기도 하죠. 화려한 말을 다 걷어내고 진짜 밑바닥의 질문 하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일일까요? 우리는 살아있음을 그냥 당연한 상태처럼 여깁니다. 켜져 있는 상태, 가만히 존재하는 상태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우주에는 아주 고집스러운 경향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흩어지려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고 쌓아 올린 모래성은 무너지고 잘 정리된 방은 어느새 어질러집니다. 질서는 저절로 생기지 않지만 무질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냥 두면 모든 건 뭉개지고 풀어지고 평평해지려 합니다.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일상에 온통 널려 있는 이야기예요. 뜨거운 라면 국물을 식탁에 올려두면 알아서 식습니다. 반대로 식은 국물이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절대 없죠.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은 가만히 둬도 녹아 물이 되지만 실온의 물이 가만히 있다가 스스로 얼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큰맘 먹고 말끔히 정리한 책상은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또 어질러져 있는데 어질러진 책상이 저절로 정리되는 기적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슬금슬금 흘러갑니다. 정돈된 쪽에서 흐트러진 쪽으로요.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자연을 들여다볼 때 가장 근본적인 규칙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이 방향입니다. 거창한 공식으로 말하기 전에 사실 우리 모두가 식은 국물과 어질러진 책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방향 말이죠. 살아있는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우주의 그 고집스러운 경향에 따라 곧바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숨이 멎고 나면 몸을 이루던 정교한 구조는 놀랄 만큼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가만히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무너지려는 힘에 맞서서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라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재료와 에너지를 밀어넣어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기 위한 겁니다. 몸은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 멈추면 사라지는 공사 현장 같은 거예요. 공사를 멈추는 순간 건물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장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이미지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개수대 마개를 뽑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죠. 빙글빙글 도는 그 소용돌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소용돌이는 분명히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어떤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를 이루는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쉬지 않고 위에서 들어와 소용돌이를 거쳐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그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물방울은 1초 뒤면 이미 배수구 아래로 사라지고 없어요. 물은 계속 통과해 지나가는데 모양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소용돌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소용돌이는 사건이에요. 물이라는 재료가 끊임없이 흘러 지나가는 그 흐름 위에 잠시 유지되는 하나의 패턴, 그게 소용돌이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용돌이입니다. 음식이라는 물, 공기라는 물, 물이라는 물, 그 모든 재료가 여러분을 통과해 끊임없이 흘러 지나갑니다. 아침에 먹은 밥의 원자들은 잠시 여러분의 근육이 되었다가 며칠 뒤면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어제 마신 물은 오늘의 피가 되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죠. 재료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 지나가는데 그 흐름 위에 유지되는 하나의 모양, 그 모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른 밥 한 숟갈을 떠올려 봅시다. 그 밥알을 이루던 아주 작은 알갱이들, 그러니까 원자들은 원래 어느 논에서 벼로 자라던 것들이었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 잘게 쪼개지고 며칠 사이 어깨의 근육 한 조각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알갱이는 잠시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밀고 손줄을 안아 올릴 때 그 힘의 일부를 그 알갱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근육 조각도 낡아 헐리고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럼 그 알갱이는 다시 몸 밖으로 흘러나가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어쩌면 훗날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지도 모르죠. 우리 몸은 이렇게 우주를 떠도는 재료들이 잠시 들렀다가는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재료는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 떠나고 남는 건 그 나그네들을 계속 맞이하고 배웅하는 그 자리, 바로 여러분이라는 모양뿐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어질어질하실 수도 있어요. 나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무언가라니. 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그림을 제대로 붙잡고 나면 뒤에 가서 늙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 두시죠. 나는 흐름을 멈추면 부서지는 물건이 아니라 흐름 위에 유지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다시 짓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벌어지는지 잠깐 느껴보고 갑시다. 우리 몸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수를 두고 흔히들 수십조 개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감각으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낡으면 사라지고 새로 지어지기를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헐거짓는 공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밤에 잠든 사이 이 공사는 더 분주해집니다. 낮 동안 미뤄뒀던 수리와 청소가 몰아서 이루어지죠.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뜬 그 몸은
엄밀히 말하면 밤새 수많은 자리에서 조금씩 다시 지어진 몸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저 잘 잤다 라고만 부르지만요. 이 조용한 부지런함을 떠올리면 산다는 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쉼없는 움직임이라는 말이 조금은 실감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몸속에서 매일 그렇게 많은 부분이 헐리고 새로 지어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냥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나라고만 느끼죠. 바로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고정된 물건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감각은 이 흐름을 알아채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는 데 필요했던 건 어디에 먹이가 있고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었지, 자기 세포가 지금 몇 개나 교체되고 있는지를 느끼는 능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진화는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에서 폭포처럼 흐르는 이 변화를 까맣게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는 매끈한 표면만 보며 아, 나는 늘 그대로구나 하고 믿게 된 겁니다. 착각이 자연스러웠던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그걸 볼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재료가 계속 흘러 지나간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모양을 붙잡아 주는 걸까요? 소용돌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빙글빙글 도는 모양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양이란 그냥 저절로 거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한 번 생기면 알아서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소용돌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빠지는 그 흐름, 그 움직임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소용돌이가 존재합니다. 물의 흐름을 딱 멈추면 소용돌이는 그 자리에 얌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집니다. 순식간에요. 모양을 유지하려면 쉬지 않고 에너지가 흘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모양을 붙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상세한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낡은 부분을 헐어내고 새 부분을 지을 때 몸은 이 설계도를 보고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위장 안쪽 벽을 새로 갈아도 그게 여전히 여러분의 위장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같은 설계도를 보고 같은 모양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에 관해서 잠깐 감탄하고 넘어갈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몸 전체에 딱 한 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마다 여러분 몸 전체의 설계도를 통째로 품고 있어요. 손톱 및 세포 하나에도 심장을 어떻게 짓는지, 눈을 어떻게 짓는지, 온몸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성당을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성당 전체의 도면을 다 외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벽돌은 그 중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조용히 실행할 뿐이지만 품고 있는 도면은 전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복사되어 있기에 온몸 어디서든 동시에 그것도 정확한 모양으로 다시 짓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흐름입니다. 소용돌이에 물살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라는 소용돌이에도 쉬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 들이쉬는 숨, 이게 바로 그 물살이에요. 이 흐름이 있는 한 몸은 계속해서 설계도를 펼쳐들고 자기 자신을 다시 지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완전히 끊기면, 그러니까 물살이 미치면 여러분이라는 소용돌이도 유지되기를 멈춥니다. 물건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사건이 끝나는 거죠. 이런 존재의 방식을 몸으로 느껴본 적 사실 우리 모두 있습니다. 자전거를 떠올려 보세요. 자전거는 멈춰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두 바퀴만으로는 도저히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고 꼿꼿이 섭니다. 자전거의 안정은 정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움직임에서 옵니다. 멈추면 쓰러지고 흐르면 서 있어요. 우리 삶도 이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우리라는 모양은 가만히 멈춰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쉼없이 재료를 흘려보내고 다시 지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정지가 곧 무너짐이고 흐름이 곧 서 있음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무너지는 물건의 이미지가 아니라 페달이 멈춰
흐름이 잦아드는 이미지에 훨씬 가깝다는 걸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 수수께끼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몸이 매일 설계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짓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늙는 걸까요? 매일 새로 짓는데 왜 낡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답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아, 그 설계도가 낡아서 그런 거겠지. 오래된 설계도라 잉크가 바래고 종이가 삭아서 점점 흐릿한 몸을 짓게 되는 거라고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설계도가 어딘가에 딱 한 장, 원본으로 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 세포를 지을 때마다 몸은 그 세포 안에 설계도를 통째로 다시 한 부 베껴 넣습니다. 원본을 꺼내보는 게 아니라 매번 사본을 뜹니다. 그리고 그 새 세포가 또 자기 사본을 뜨고 그게 또 자기 사본을 뜨고 이렇게 사본이 대를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베끼는 일은 아무리 정교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글자 하나가 틀립니다. 몸에는 이 오류를 잡아내서 고치는 놀라운 교정 시스템이 있어서 대부분의 실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힙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잡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오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정말 조금씩 쌓여갑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왜 굳이 매번 베낍니까? 원본 하나를 잘 모셔두고 그것만 꺼내보면 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런 중앙 금고가 없어요. 설계도를 한 부 딱 보관해두고 온몸이 그걸 참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저마다 자기 안에 설계도를 통째로 한 부씩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새 세포를 만들 때는 저 멀리 어떤 원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세포가 자기가 가진 사본을 다시 베껴서 넘겨주는 겁니다. 아주 지역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방식이죠. 덕분에 온몸 구석구석에서 동시에 다시 짓기가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사본의 사본이라는 구조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어릴 때 해본 놀이 하나로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귓속말로 문장 하나를 옆으로 전하는 놀이 있잖아요. 처음 사람이 아주 또렷한 문장을 속삭였는데도 10사람쯤 돌고 나면 마지막 사람이 말하는 문장은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달라져 있죠. 아무도 일부러 틀리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전하고 또 전하는 과정 자체에 아주 작은 어긋남이 조금씩 끼어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의 다시 짓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베끼기는 거의 완벽하지만 그 거의가 수십 년, 수만 번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 한 채를 떠올려 보세요. 몇백 년 동안 한 집안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집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기와가 깨지죠. 그럼 새 기와로 갈아 끼웁니다. 기둥이 썩으면 새 기둥으로 바꾸고요. 석가래도 마루도 문짝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다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몇백 년이 흐르고 나면 처음 그 집을 지었던 나무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집을 여전히 그 집이라고 부릅니다. 재료가 다 바뀌었는데도 같은 집인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소용돌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늙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한옥을 수리할 때 목수는 무엇을 보고 새 기둥을 깎을까요? 처음에 완벽한 설계 도면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매번 그걸 꺼내본다면 집은 영원히 처음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목수는 지금 서 있는 낡은 기둥을 보고 그걸 본떠서 새 기둥을 깎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수는 그 새 기둥을 또 본떠서 다음 기둥을 깎고요. 처마의 곡선을 손으로 베끼고 그 베낀 걸 또 베끼다 보면 수백 년 뒤의 처마는 처음의 처마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끼고 또 베끼는 과정 자체에 아주 작은 잡음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겁니다. 늙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몸이라는 물건이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시 짓고 또 다시 짓는 그 과정에 세월과 함께 아주 미세한 잡음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은 마모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좀 낯설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닳아서 늙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시 지어왔기 때문에 그 반복 속에 잡음이 낀 겁니다. 늙었다는 건 그 소용돌이가 그만큼 오래 유지되어 왔다는 증거인 거죠. 이제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느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침에 무릎에서 나던 소리, 계단에서 차오르던 숨, 거울 속 낯선 주름, 우리는 그걸 부품이 달아가는 소리로 들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건 다시 짓기가 예전만큼 매끄럽지 못해진 흔적입니다. 오래도록 성실하게 반복해온 그 일에 세월의 잡음이 조금 낀 거예요. 회복이 예전보다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다시 짓는 손길이 조금 느려진 거죠. 이렇게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말도 나빠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래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것에는 낡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어져 왔다는 무게도 함께 담기는 법이니까요. 여기서도 정직하게 하나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노화라는 건 이 백기기 오류 하나로만 설명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얽혀 있고 과학이 아직 완전히 닫아놓지 못한 질문도 많이 남아 있어요. 청소와 수리를 맡은 시스템 자체가 세월과 함께 느려진다는 것, 그 시스템도 결국 같은 몸이 같은 설계도로 지은 거라 함께 낡아간다는 것, 이런 여러 이야기가 겹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드리는 그림은 노화의 전부가 아니라 노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정직한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는 조금 더 서글프면서도 흥미로운 구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몸에는 오류를 잡아내 고치는 놀라운 교정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낡은 부분을 치우는 청소 담당도 있고 잘못 지어진 부분을 헐어내는 수리 담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소부와 수리공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몸이 그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짓는 일꾼들 자신도 사본의 사본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세월이 흘러 그 일꾼들 안에도 잡음이 끼기 시작하면 청소는 조금 땜 떠지고 수리는 조금 엉성해집니다. 그러면 잡음은 더 빨리 쌓이고 그 쌓인 잡음이 일꾼들을 또 엿드게 만들고 늙음이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데는 이런 사정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손길과 우리를 낡게 하는 세월이 사실은 같은 설계도에서 나온 한 몸인 셈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니, 그렇게 정교하게 다시 지을 줄 아는 몸이라면 아예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영영 안 늙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냉정하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완벽하게 베끼고 완벽하게 교정하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연은 우리 몸을 영원히 완벽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자손을 남기고 다음 세대로 흐름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튼튼하게만 지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까지 완벽을 밀어붙이는 건 생명이라는 큰 흐름의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 투자였던 셈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완벽한 불멸의 기계가 아니라 충분히 오래 잘 흐르도록 절충된 소용돌이입니다. 다만 이 대목은 과학이 아직 여러 갈래로 탐구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도 이게 노화의 전부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해 보여요. 우리가 늙는 건 몸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영혼을 목표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건 결함이 아니라 흐름을 다음으로 넘기기 위한 자연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처음 붙잡고 있던 자동차 그림이 왜 어긋나 있었는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자동차는 다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닳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시 지어지기 때문에 닳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 훨씬 더 이상한 질문이 하나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료는 흘러가도 모양은 남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모양이 바로 나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모양조차도 매 순간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과 피와 뼈가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존재에서 가장 여러분다운 부분은 사실 살과 뼈가 아니죠.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성격,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몸은 흘러가도 마음만큼은 고정된 나로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소용돌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보통 서랍 속 사진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찍어서 넣어두면 꺼내 볼 때마다 똑같은 사진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가 기억을 다루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서랍에서 완성된 사진을 꺼내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기억을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진 기억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방금 떠올린 그 상태로 새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자주 떠올릴수록 그 기억은 처음 그 순간과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재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매번 조금씩 다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살던 골목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가 보니 실제 골목은 기억 속 그림과 사뭇 달랐던 경험이요. 분명 더 넓고 더 길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면 좁고 짧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어렸으니까 크게 느꼈겠지 하고 넘어가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다시 그려왔고 수십 년에 걸쳐 그 그림이 실제 골목에서 천천히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추억일수록 자주 꺼내보게 되고 자주 꺼내볼수록 더 많이 다시 쓰였을 수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가장 아끼는 기억이 어쩌면 가장 많이 변형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게요. 이것도 소용돌이와 똑같은 구조죠. 기억이라는 모양이 그 자리에 얌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떠올릴 때마다 다시 지어지는 흐름 위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성격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도 화나는 지점도 세상을 보는 눈도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나라는 것은 처음에 새겨진 뒤 그대로 굳어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매 순간 조금씩 다시 그려지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고정된 조각상이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없고 상처에서 회복될 수도 없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없었겠죠. 우리가 배우고 잘하고 아픔을 이겨내고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라는 것이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계속 다시 지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소용돌이는 흐르기 때문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까 우리를 늙게 만든다고 했던 그 베끼기의 오류, 그 아주 작은 어긋남 말이에요. 사실 생명 전체로 보면 바로 그 어긋남이야말로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힘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우주의 모든 다시 짓기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했다면 생명은 처음 생겨난 그 모습에서 단 한 걸음도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완벽한 복사는 완벽한 정지를 뜻하니까요. 아주 드물게 끼어드는 그 미세한 어긋남이 있었기에 생명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수십억 년을 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개인으로서 늙게 만드는 바로 그 성질이 생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여태 살아 움직이게 해온 성질과 뿌리가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늙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아주 친숙한 경험 하나를 이 그림에 비춰보고 싶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이 들죠. 잠든 사이에는 나라는 의식이 잠깐 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도 안 꾼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는 마치 시간이 뚝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눈을 뜬 나는 어젯밤 잠든 나와 아무 의심 없이 같은 사람입니다. 의식은 잠깐 꺼졌었는데 나는 왜 끊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사이에도 흐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잠시 조명을 껐을 뿐 몸이라는 소용돌이는 밤새 쉬지 않고 흐르며 자기 모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 그 밤 시간에 다시 짓기는 더 부지런히 이루어졌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 밤 잠들었다 깨는 것은 이 흐름이 얼마나 질기게 이어지는지를 매일 조용히 확인시켜주는 작은 리허설 같은 겁니다. 의식이 꺼져도 나는 남는다.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의식이라는 조명이 아니라 그 아래 흐르는 소용돌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골치 아픈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재료도 흐르고 모양도 흐르고 기억도 흐르고 성격도 흐른다면
도대체 무엇이 10살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묶어주는 걸까요? 가족 앨범을 넘기다가 10살 무렵에 내 사진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를 이루던 물질은 지금 내 몸에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의 기억도 상당 부분 흐릿해지거나 다시 쓰였고요. 그 아이의 생각과 성격도 지금의 나와는 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 의심 없이 말합니다. 저게 나야 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남아서 그 아이와 나를 이어주는 걸까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즐겨 나눴다고 하죠. 낡은 배 한 척이 있는데 널빤지가 하나씩 썩을 때마다 새 널빤지로 갈아 끼웁니다. 세월이 흘러 처음에 널빤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 참 골치 아픈 질문이죠. 재료로만 따지면 완전히 다른 배인데 우리 마음은 그걸 같은 배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배를 두고 고민하던 이 물음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을 두고 다시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제 그 답을 어렴풋이 손에 쥐고 계실 거예요. 답은 남아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아이와 나를 잇는 건 어떤 고정된 알맹이가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멈춰있는 모양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기억도 아닙니다. 그 아이와 나를 잇는 건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은 다시 짓기의 연속입니다. 10살의 그 아이라는 소용돌이가 하루도 흐름을 멈추지 않고 다음날의 소용돌이로 또 그 다음날의 소용돌이로 강물을 따라 끊김없이 이어져 내려온 그 연속. 그것이 그 아이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류의 소용돌이는 상류의 소용돌이와 물 한 방울 공유하지 않지만 그 사이 흐름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기에 같은 강의 같은 소용돌이인 거예요. 여기서 파인만식으로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단단한 알맹이가 실제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름이 있으니 실체도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안다는 것과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로 흘러나가고 있고 위에서는 새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한강이라는 단단한 물덩어리가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강은 물건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하나의 사건에 붙인 이름입니다. 나라는 이름도 꼭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고정된 나라는 알맹이가 있어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끊김없이 이어지는 다시 짓기의 흐름, 바로 그 사건에 우리가 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에 속아 없는 알맹이를 찾아 헤매지만 않으면 이 그림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아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용히 뭉클해지는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소용돌이는 도대체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이 모든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작은 점이 둘로 넷으로 나뉘고 다시 짓고 또 다시 지으면서 한순간도 흐름을 멈추지 않고 오늘의 여러분에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10살의 나, 20살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사이가 끊기지 않았듯이 그 첫 세포와 지금의 나 사이도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수십 년 전에 켜진 뒤로 밤에도 낮에도 잠든 사이에도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흘러온 아주 긴 하나의 흐름인 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정당한 반론 하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는 물건이 아니라 소용돌이다. 알겠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소용돌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무릎이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드려야죠. 맞습니다. 이 그림은 몸이 약해지는 걸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흐름이 멈춥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는 건 다른 겁니다. 그 약해짐과 끝을 어떤 그림 위에 올려놓고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같은 사실도 자동차 그림 위에 놓으면 온통 마모와 폐차의 언어로 읽히고 소용돌이 그림 위에 놓으면 흐름과 지속의 언어로 읽힙니다. 사실 자체는 하나인데 그 사실에 붙는 감정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늙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은 벌어지는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잘못된 그림으로 해석하는 데서 옵니다. 낡아 버려질 물건이라고 스스로를 여길 때의 두려움과 오래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스스로를 여길 때의 마음은 같은 무릎 통증 앞에서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바꾸고 싶은 건 무릎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에 도착한 겁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 마지막 뒤집기를 함께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붙잡고 있던 그림, 그 자동차의 눈으로 65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행거리 절반을 넘겼다. 부품은 닳았고 남은 건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고장과 상실만 기다리고 있다. 온통 빼기의 그림이죠. 늙는다는 건 잃어가는 일이 되고 산다는 건 소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소용돌이의 눈으로 똑같은 65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스르륵 떠오릅니다. 이 우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흩어놓으려는 고집스러운 경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무엇이든 무너지고 평평해지려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우주 한복판에서 상상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하나의 소용돌이가 무너지려는 그 힘을 매일같이 거슬러가며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고 자기 모양을 유지해 왔습니다. 65이라는 건 그 소용돌이가 2만 번이 훌쩍 넘는 아침을 맞이하는 동안 매일 아침 다시 짓기에 성공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소진의 기록이 아니라 지속의 기록입니다. 달아온 세월이 아니라 버텨온 세월이에요. 여기엔 또 하나의 놀라운 뒤집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은 하나하나가 사실 아주 짧게 살다 갑니다. 어떤 것은 며칠, 어떤 것은 몇 달이면 낡아 사라지고 새 것에 자리를 내주죠. 그러니까 부분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부분들이 그렇게 쉼없이 죽고 태어나는데도 전체인 여러분은 그 모든 부분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전체가 부분을 다 이겨내고 남는 거예요. 마치 강물을 이루는 물방울 하나하나는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지만 강 자체는 몇백 년을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이루는 그 어떤 조각보다도 질기게 지속되는 부분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전체입니다. 이보다 더 삶다운 게 있을까요? 잠깐 이 장면을 좀 더 넓게 펼쳐놓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우주의 기본 성향은 앞서 말했듯 흩어짐입니다. 뜨거운 것은 식고 모인 것은 흩어지고 뚜렷한 것은 흐릿해지는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갑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유지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못해 거의 반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항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저마다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모양으로 서로 발을 맞춰가며 다시 지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수십 년째. 단 하루의 중단도 없이 말이죠. 우주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복잡한 질서의 섬은 정말이지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흩어지려는 바다 한가운데 스스로를 계속 다시 쌓아 올리며 버티는 작은 등불 하나. 그 등불이 바로 하나하나의 생명이고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다는 그 평범한 사실. 그건 여러분이라는 이 엄청나게 복잡한 소용돌이가 지난밤의 흐름을 이겨내고 또 하루의 모양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그 무너뜨리려는 힘 앞에서 여러분은 어젯밤에도 이겼습니다. 이만 몇천 번째 승리를 조용히 거둔 거예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요. 추운 겨울 아침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시죠? 그 하얀 숨결은 지금 이 소용돌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에서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매 순간 조용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고마워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평범한 아침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밤에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강물 위로 불빛이 어른거리며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강의 모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되시면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저 강처럼 지금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쉼없이 흐르며 나라는 모양을 붙잡고 있구나. 저 강이 어제의 물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지금의 나도 어제의 재료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강은 강이고 나는 나구나.
이걸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 살아있다는 게 참 이상하고도 근사한 일이라는 느낌이 스르륵 밀려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지만 그 흔한 재료들을 흐르게 하면서 이토록 오래 하나의 모양을 지켜온 아주 드문 사건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그럴듯하게 지어낸 정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료가 흐른다는 것, 몸이 끊임없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 이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측정되고 관찰되는 일입니다. 소용돌이라는 건 그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옮겨놓은 그림일 뿐이지 무슨 신비로운 기운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학이 이 아름다움을 깨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이 아름다움을 더 정확하게,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근거 없는 위로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사실에 뿌리 내린 감탄은 두고두고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의 저울추가 묘하게 뒤바뀝니다. 소용돌이의 눈으로 보면 한순간 한순간은 참 덧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이루는 재료는 곧 흘러가 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덧없는 순간들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졌기에 수십 년이라는 긴 지속이 만들어졌습니다. 찰나는 덧없지만 그 찰나들의 끊김없는 연결은 놀랍도록 질깁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지속되는 것이 단단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이라는 소용돌이는 정반대예요. 단단해서가 아니라 쉼 없이 흐르고 또 흘렀기 때문에 이토록 오래 남은 겁니다. 여기서 두 그림이 은밀하게 손을 잡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그림도 소용돌이 그림도 결국 우리가 유한하다는 데는 똑같이 동의합니다. 어느 쪽이든 끝이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끝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자동차에게 끝은 고장이고 폐기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는 거죠. 하지만 소용돌이에게 끝은 고장이 아닙니다. 흐름이 잦아드는 겁니다. 강물이 다하면 소용돌이는 부서지는 게 아니라 잔잔해집니다. 같은 유한함을 두고 한쪽은 버려짐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잦아듦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림이 조용히 동의하는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이라는 시간이 새삼 특별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건 지난밤에도 이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그저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그건 어젯밤을 무사히 건너온 흐름이 다시 한번 자기 모양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하는 그 마음 옆에 이런 생각 하나를 살짝 놓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이 흐름이 또 하룻밤을 이겨냈구나 하고요. 이제 처음에 수수께끼로 돌아가 그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새로 짓는데 왜 늙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늙는 건 물건이 닳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짓기를 너무 오래 반복해온 그 과정에 잡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늙음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입니다. 손등에 잡힌 주름 하나도 그런 눈으로 보면 마모의 자국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다시 짓기의 서명 같은 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늙는다는 말을 참 무심코 써왔습니다. 마치 그 뜻이 너무 뻔해서 더 물어볼 것도 없다는 듯이요. 닳는다, 닳는다, 줄어든다. 늘 그런 물건의 언어로만 늙음을 말해왔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한 단어를 붙잡고 꽤 멀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자동차 대신 소용돌이를 놓아보았고 개수대의 작은 물살과 몇백 년 된 한옥과 귓속말로 문장을 전하던 놀이를 지나 밤의 한강까지 다녀왔어요. 그 길을 걷고 나니 늙는다는 말이 처음과는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아주 오래 이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던 늙음의 공포는 사실 그 절반쯤이 엉뚱한 그림에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낡아가는 자동차로 여기고 폐차장까지 남은 거리를 세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흐름 위에 유지되는 소용돌이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켜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이 그림을 손에 쥐고 나면 나이가 든다는 일이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무언가를 자꾸 잃어간다고 느끼죠.
젊음을 잃고 힘을 잃고 시간을 잃는다고요. 그런데 소용돌이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잃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어받아 다시 지은 결과이고 내일의 나에게 이 흐름을 다시 건네줄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바통을 넘기며 달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 달리기가 수십 년째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중이고요. 물론 소용돌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소용돌이도 언젠가는 멈추죠. 우리도 유한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유한함은 낡은 물건이 버려지는 그런 초라한 끝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 마침내 잔잔해지는 그런 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는 이 물살이 이토록 귀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든 잠자리에 들기 전 불 꺼진 방 안에서든 딱 한 번만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나를 다시 짓는 공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구나. 나는 달아가는 물건이 아니라 흐르며 유지되는 소용돌이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실을 가만히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늙는다는 말이 조금은 덜 무겁게 들릴 겁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과 함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소용돌이, 오래된 한옥과 개수대의 작은 물살까지 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애쓰셨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앨범 속 어린 시절의 나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아이에게 지금 무슨 말을 건네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그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익숙한 것 하나를 골라 그 안에 숨어있던 낯선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조용한 흐름을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정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